성공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꼭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그걸 선택했으니까요. 박성현 작가의 아빠의 첫 돈 공부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인생의 핵심을 짚어주는 책이에요. 특히 중요성과 긴급성을 기준으로 삶의 일들을 분류하는 우선순위. 매트릭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있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매일 해야 할 일들에 치여 살다 보면 어느새 시간은 흘러가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해요. 우선순위 매트릭스는 스티븐 코비가 제시한 시간 관리 도구에서 발전한 개념이에요. 박성현 작가는 이를 현대 한국인의 삶에 맞게 재해석했답니다. 중요성과 긴급성이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활동을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이 분류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적용해보면 삶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된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들이에요. 여기에는 목적 없는 SNS 서핑, 과도한 게임, 무의미한 TV 시청 등이 포함돼요. 이런 활동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즐거움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시간만 낭비하게 만들죠. 특히 스마트폰 중독은 현대인의 가장 큰 시간 도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평균 3회에 4시간을 스마트폰을 보며 보낸다고 해요. 이는 1년으로 환산하면 약 45일에 해당하는 시간이죠. 만약 이 시간을 자기계발이나 건강관리에 투자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두 번째 영역은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들이에요. 이 영역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급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가기 때문이죠. 불필요한 회의, 타인의 부탁, 긴급하게 보이는 이메일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런 일들은 바쁘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우리 인생에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영역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이에요. 전통적으로 여기에는 장기적인 목표 설정, 자기개발, 인간관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박성현 작가는 여기서 중요한 지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이 영역에 넣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영역은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들이에요. 여기에는 위기 상황 대처, 마감이 임박한 중요 프로젝트 등이 포함되죠. 박성현 작가는 특히 건강관리와 돈 공부를 이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해요. 이는 기존의 시간관리 이론과는 다른 접근이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타당한 주장이에요. 우선순위 매트릭스를 활용하면 자신의 시간 사용 패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자신이 어떤 활동에 시간을 쓰는지 기록해보세요. 그리고 각 활동을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을 중요하지 않은 일에 쓰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 매트릭스의 핵심은 단순히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바꾸는 데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줄이고 정말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해요. 특히 건강과 돈 공부처럼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일들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수많은 함정을 제시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은 바쁨의 함정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사는 것을 성공의 지표로 생각해요. 하지만 정작 무엇을 위해 바쁜지, 그 바쁨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죠. 이런 맹목적인 바쁨은 우리를 소진시킬 뿐이에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자신이 아닌 회사나 상사를 위한 일이에요. 물론 직장 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헌신은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희생할 정도라면 다시 생각해봐야 해요. 또 다른 함정은 즉각적 만족의 함정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 미래를 저당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충동구매, 과도한 외식,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등이 그 예죠. 이런 작은 지출들이 모이면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결국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소셜미디어도 큰 함정 중 하나예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들처럼 보이기 위해 과소비를 하게 되죠. 하지만 SNS에서 보이는 모습은 대부분 포장된 것이에요. 진짜 부자들은 오히려 검소하게 살며 자산을 늘려가는 경우가 많답니다. 안주의 함정도 무서워요. 현재의 안정적인 상황에 만족하며 새로운 도전을 피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의 안정이 영원할 거라는 보장은 없죠. 특히 AI와 자동화가 발전하면서 많은 직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런 함정들을 피하려면 먼저 자각이 필요해요. 자신이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지 인식하는 것이 첫걸음이죠. 그 다음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실패하기 쉬워요. 하루에 30분씩 독서하기, 일주일에 한 번은 정시 퇴근하기 등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보세요. 나의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왜를 찾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하는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그 이유가 명확하면 함정에 빠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답니다.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면 영원히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거예요. 박성현 작가가 건강을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로 분류한 것은 정말 탁월한 통찰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로 생각하죠. 왜냐하면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이랍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20대에는 밤을 새워도 다음날 회복이 빠르지만 30대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40대가 되면 작은 무리도 큰 부담이 되죠. 특히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운동 부족으로 인해 각종 성인병에 노출되어 있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성공했다고 해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것을 즐길 수 없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건강은 잃기 전에 지켜야 하는 것이랍니다. 젊을 때의 건강 투자는 복리로 돌아와요.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들이면 나이가 들어서도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죠. 반대로 젊을 때 건강을 소홀히 하면 그 대가는 나중에 몇 배로 치르게 돼요. 의료비, 약값,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까지 생각하면 정말 큰 손실이죠. 건강 관리의 핵심은 예방이에요. 병이 생기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이죠. 하루 30분의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기본적인 것들만 지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특히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신 건강이에요. 육체적 건강만큼이나 정신적 건강도 중요하죠.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건강 관리의 일부예요. 번아웃이나 우울증은 현대인의 흔한 질병이 되었어요. 건강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의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지금 당장은 귀찮고 힘들 수 있지만 나중에는 분명 감사하게 될 거예요.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고 건강한 정신에서 성공적인 삶이 시작된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하루 만보 걷기, 물 8잔 마시기 등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랍니다. 돈 공부를 미루는 것은 미래의 자신에게 가장 잔인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벌면 그때 공부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착각이죠. 돈을 모르고 버는 돈은 결국 다 새어나가게 되어 있어요. 마치 구멍난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답니다. 박성현 작가가 지적한 대로 돈에 대해 무지한 채 열심히만 살면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평생 일해야 하는 미래를 맞이하게 돼요.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돈 공부는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경제적 자유를 얻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필수 과정이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선택의 자유가 없어져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없고, 꿈을 포기해야 하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돈 공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 상승, 물가 인상, 저금리 시대 등으로 인해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미래를 준비하기 어려워졌죠. 투자와 자산 관리에 대한 이해 없이는 중산층 유지도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돈 공부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읽는 거예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돈의 속성, 부의 추월차선 등 좋은 책들이 많아요. 하지만 책만 읽고 끝내면 안 돼요. 배운 것을 실천해야 진짜 공부가 되는 거죠. 가계부 작성부터 시작해보세요. 자신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그 다음은 예산을 세우고 지키는 연습을 해야 해요. 수입의 일정 부분은 무조건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죠. 전저축 후지출 원칙을 지키면 돈이 모이기 시작해요. 투자 공부도 빼놓을 수 없어요. 하지만 무작정 투자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충분한 공부와 준비 없이 투자하는 것은 도박과 다름없죠. 기초적인 경제 지식을 쌓고 다양한 투자 상품을 이해한 후에 자신에게 맞는 투자를 시작해야 해요. 돈 공부는 평생 해야 하는 과정이에요. 경제 환경은 계속 변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도 생겨나죠. 하지만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수입보다 적게 쓰고 차익을 투자하고 복리의 마법을 활용하는 것. 이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답니다. 박성현 작가가 돈 공부를 연 날리기에 비유한 것은 정말 절묘해요. 바람이 없는 날 연을 날리려면 계속 뛰어야 하지만 일단 연이 높이 올라가면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바람을 타고 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경제적 자유의 본질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요. 수입의 일부를 저축하고 투자 공부를 하고 부업을 시작하는 것 모두가 추가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죠. 마치 무거운 연을 들고 뛰는 것처럼 숨이 차고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연이 바람을 타기 시작해요. 투자 수익이 생기고 복리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때부터는 돈이 돈을 버는 단계에 들어서요. 더 이상 시간을 팔아 돈을 벌 필요가 없어지죠. 이것이 바로 경제적 자유의 시작이랍니다. 연 날리기의 또 다른 교훈은 타이밍이에요.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려야 하듯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준비된 사람들은 큰 수익을 얻었죠. 하지만 돈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쳤어요. 연이 높이 올라가면 실을 잡고만 있어도 되듯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삶의 여유가 생겨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죠.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보람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연 날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높이 날리려다 실이 끊어질 수 있듯 과도한 욕심은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죠.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요.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여야 해요. 연 날리기의 즐거움은 결과보다 과정에 있어요. 바람을 읽고 실을 조절하며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연을 보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죠. 돈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작은 연부터 날려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의 연도 하늘 높이 날아오를 거예요. 그때의 자유로움과 행복은 지금의 노력을 충분히 보상해 줄 거랍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해요. 중요한 것은 실천이죠. 아무리 좋은 지식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제시할게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 주에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세요.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기록해보세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하루에 얼마를 쓰는지, 어디에 가장 많이 쓰는지 파악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두 번째 주에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보세요. 구독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없나요? 습관적으로 사는 커피나 간식은 어떤가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줄여나가면 의외로 큰 금액이 절약돼요. 이렇게 절약한 돈은 바로 저축 계좌로 이체하세요. 세 번째 주에는 건강관리를 시작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매일 30분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하루 8잔 물 마시기 등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건강관리도 습관이에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답니다. 네 번째 주에는 돈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세요. 추천 도서를 하나 골라 읽어보세요.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은 메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적용해보세요.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경제 관련 콘텐츠를 찾아 들어보는 것도 좋아요. 한 달이 지나면 다시 계획을 세우세요.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월 수입의 20% 저축하기, 주 3회 이상 운동하기, 투자 계좌 개설하기 등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하루를 망쳤다고 일주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바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성공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에서 나온답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좋아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어요. 혼자서는 포기하기 쉽지만 함께라면 끝까지 갈 수 있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